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저 벤자민에게 분석 요청해 주셨던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앞으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떤 호재가 숨어 있나, 그리고 어떤 악재를 조심해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마도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저 벤자민에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 궁금한데 라고 해서 이 분석 종목에 대해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방법이 간단한데요. 1688-6491 이 번호,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1688-6491 번호로 종목의 이름이요. 그래서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다, 에코프로 BM이다, 에코프로다, 아니면 LNF다, 이런 식으로 문자 발송하면 신청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 벤자민이 또 따로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는 주도주 섹터하고 종목, 여기에 대해서 종목 이름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문으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 여기서 나오는 레포트,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목표가까지 이 내용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종목명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검색 자료집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편인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공시 보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CS 윈드, 이거 주가 올라가기 전에 공시에서 신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 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이 자료집,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PDF 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집으로는 우선은 유상증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투자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공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주주배정으로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 대응 방향을 이 유상증자 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 검색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 다음에 검색하는 방법, 주주 배정 유상증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 차이,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번호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분석 요청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자료들 다 PDF 파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우선은 25년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도 북미 지역의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항 HVLP4 동박 공급 예상,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왜 2차전지 여기 음극에 들어가는 집전체 동박을 생산하는데 왜 AI가 나오나? 그리고 가속기는 뭔가? AI 가속기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는 그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동박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4라고 써 있잖아요. 기존에는 1에서 3세대까지가 들어갔었는데 새로 이제 출시하는 이 제품, 이게 25년에 북미 지역 최대 엔드 유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 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라고 하면은 거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하이엔드 동박 이거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 기사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했잖아요. 이거 공식적인 자료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급이 있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분기 북미 지역 판매량 증가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익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영업이익이 30억인가 밖에 안 돼요. 2,600억 이상의 어떠한 매출을 올렸는데 그래서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던 이유, 빠지는 이유 오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 컨퍼런스 콜 영향이 있었어요. 전기차 시장 위축에 따라서 이 유럽의 스페인 공장 이 완공이 연기되는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장래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해서 2024년 8월 6일 이때 공정 공시로 해서 이제 정정해가지고 25년에서 27년으로 미뤘다.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 볼 방향성에서 이익은 뒤로 밀렸어도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거든요. 동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지금 파일럿 라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전해질 만드는 거 이것도 파일럿 라인 이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는 좀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임팩트 있는 호재로 좀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이 동박, 이 차세대 이제 AI 가속기 향 여기에 들어가는 동박 이게 지금 3분기에 최종 퀄 테스트 쉽게 말씀드리면은 품질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분기에. 3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내에 뭔가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우선은 호재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가속기향 동박 공급. AI 가속기 이겁니다. 이거 GPU. 여기 안에 동박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 동박이 얇은 구리박이잖아요. 얇은 구리박인데 이 판을 인쇄 회로기 판이라고 합니다. 이 판에 얇은 구리박이 이제 연결돼서 막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구리박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 손실을 우선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열 발생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동박을 공급할 수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지금 3분기에 품질 테스트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신규 매출, 새로운 매출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기대해 볼 부분들이 뭐 있지가 않았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AI 관련된 동박을 공급하는 거.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분명히 주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뭐 AI 버블 꺼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는 있는데 버블이란 거는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꺼지는 걸 버블이 꺼진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위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왜 실적 밑으로 떨어져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요 대체적으로 이 펀더멘탈 이 실적이 탄탄히 받쳐주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재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죠. 업계 최초로 차세대 AI 가속기 향 이 동박 고객사 콜 테스트 통과. 이거 국내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통과했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북미 최대 엔드 유저 이 최종 콜 테스트 통과 기대, 품질 테스트 통과 기대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5년도부터 예상한다. 공급을 예상한다. 지금 시장에 뭐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떠한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있었지만 왜 주가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까? 우선은 실적이라는 부분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게 1.2%예요. 이거 너무 적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 뭐라고 했느냐? LME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및 글로벌 물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다소 감소. 말이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애매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양극재 잘 아시죠?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양극재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이 양극재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 핵심 광물들이 들어가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러한 광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가 구성의 대부분은 이런 광물의 가격들이에요. 그런데 동박을 만들 땐 뭐가 필요하죠? 바로 구리가 필요합니다. 구리. 비슷한 개념이에요. 리튬이나 니켈 가격 제가 두 가지 양극재에선 두 가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전구체에서는 니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원가 구성에서 그 다른 광물들보다도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동박은 근데 그냥 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소재 기업들 그다음에 전구체 기업 뭐 리튬 생산하는 기업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기업들 왜 그렇게 수익성이 악화가 됐죠? 바로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매출과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판매 가격은 광물 가격과 연동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원일 때 어떤 광물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 때까지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재고로 가지고 있었는데 물건이 다 안 팔리고 남겨져 있는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물 가격이 100원에서 7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난 100원에서 가져와서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노동비, 뭐 인건비,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여기에 고정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반영해서 딱 팔려고 했는데 광물 가격이 엄청 해서 7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100원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니라 70원에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구조예요. 반면에 100원에서 만약에 15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50원에 플러스 마진을 붙여서 플러스 이익을 내서 저희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LME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글로벌 물류 비용 증가 이 물류 비용 증가는 이해돼요. 그리고 재고평가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극재 기업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거를 이 메탈, 광물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적절한 시기에 쌀 때 사서 보유하고 이걸로 생산해서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구리 가격 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한 5월 달까지 구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AI 붐 이르면서 이제 전선 수요도 많이 일어날 거고 전력 수요 많이 일어날 테니까 구리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구리 가격이.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구리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쓰이는 곳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닥터 카퍼라고도 얘기를 하죠. 카퍼가 이제 구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고평가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 증가 때문에 매출은 많이 나왔어도 이익이 많이 안 났다. 영업이익 OP 마진 얼마 안 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3년보다 24년은 이제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돈 많이 못 벌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매출은 많이 있었지만 남긴 돈이 얼마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공시 내용 하나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정정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장래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정정 전과 정정 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주요 내용이 2025년까지 약 5,600억 원 투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2027년까지 2년 더 미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초 공시가 언제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은 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부 내역 사업 추진 계획 스페인 해외 현지 법인. 그래서 동박 사업을 이제 글로벌리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약 5천억 원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2025년으로 바뀌고 이게 또 2027년도로 바뀌고. 근데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끌어다가 주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게 다 지금 2년 더 미뤄졌네? 시장에선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계속 가져왔던 그 기대감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미래 이익을 끌어다가 이 평가를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세우는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차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2차전지 뭐 전반적인 하락 영향에서도 더 크게 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더 많은 하락이 있었었고, 그리고 주가 수준 레벨만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24년도 1월입니다. 1월부터 해가지고 동박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분리막하고 전해 기업들, 엔캔 같은 기업들, 이런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2023년도 12월 1일로 기억해요. 그때 이 해외 우려단체 FEOC 세부 규정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그래서 한국 기업의 이제 또 부품 관련해서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25년도는 아마도 전구체 기업들 주목받을 겁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예측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게 됐던 요인들, 여기에서는 우선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라서 지금 OEM사부터 해서 셀메이커 이런 쪽부터 해서 소재 기업들까지 공장 증설하거나 이런 것들 속도 조절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중에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주도 편승이 된 거예요. 공장 증설하고 공장 짓는 데 있어서 완공 시기도 늦춰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주가의 어떠한 커다란 추세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 이후에 반등의 신호 같은 경우는 다시 AI로 잡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5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거래를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 많이 보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메이저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 판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월까지 주가 그 리튬 가격이 굉장히 커다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그 이전 가격이 더 뚫고 내려갔어요. 더 크게. 그래서 지금 이 동박 같은 경우도 혼자서 이제 다 내가 아무리 품질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전방 시장에 어떠한 활력이 있어야 이런 소재들도 막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양극재, 뭐 전구체, 그리고 또 동박 이런 소재, 부품 이 할 거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을 추세적으로 연이어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시기가 항상 기회가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봐도. 그래서 지금 뭐 동박의 수요처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인쇄 회로기판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 동박, 그리고 이게 또 AI 가속기 또 GPU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만간 이 퀄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 부분이 보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공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이 투자에 임할 때는요, 항상 올인해서 투자하는 거, 한 방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 저는 이런 원칙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투자하시는 거예요. 계속 투자하다 보면은 주가가 다시 이만큼 올라가야 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요, 원금은 이쯤 수준에서 원금이 됩니다. 매입 단가를 낮추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원금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건 수익 구간인 거죠. 내가 최초 매수했던 시점부터 해서는. 그래서 V자로 되어 있는 이런 곡선을 그리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예상하면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럴 때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관련된 내용의 업데이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컨퍼런스 콜 요약해가지고 이걸 자료를 공유드렸어요. 공유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료 공시랑 다 보여드리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동박 공급만이 아닌 최종 AI 최종 고객사에 대한 공급은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변동성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매입 단가 낮추는 방법, 그리고 수익 났는데 앞으로 이익의 방향성에 변화를 주는 그런 변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 실현 꼭 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채널 참여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CS 윈드. CS 윈드라는 종목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이때 말씀을 드렸고요. CS 윈드 2회차 교환 사채 결정.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시가 언제나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건 아니에요. 공시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숨겨진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종목 선정하는 데 저희는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를 보면은 항상 용어들도 어렵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를 제가 주목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약 445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거 돈도 다 납입이 됐습니다. 납입이 됐고요. 대표 주관에서 이제 키움증권 들어옵니다. 키움증권. 제가 이거 공시해서 이제 영상으로도 찍어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교환 가격이 6만 50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이 CS 윈드에 투자를 하는데 이 채권을 나중에 CS 윈드 자사주, CS 윈드의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거 주가 차익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시점의 교환 가격은 주가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상의 가격을 기대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교환 가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다 알고 들어와요.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교환사채 저 공시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전환사채, 뭐 유상증자,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건 자주 나오거든요. 교환사채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이 자사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자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앞으로 더 사업 확장하는 데 쓰겠다. 앞으로 미래 매출이 기대되는 대목이죠.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은 제가 7월 26일 이때가 종가가 48,000원이었는데 지금 62,500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환사채는 교환 청구하는 기간도 짧거든요. 전환사채는 무조건 1년 뒤에 납입한 다음에 1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교환사채는 납입하고 난 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그 도래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런 공시는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이거 3월 8일 날 이제 공유드렸던 종목입니다. 퀀텀 매트릭스. 그리고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2회차 전환사채로 돈 들어오는데 이게 뭔가 좀 심상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상당 기간 횡보를 보이다가 이 7월부터 해가지고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급등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재료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4,000원대 주가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지금 22,000원까지 오늘도 또 올랐어요. 투자 위험 종목입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거. 이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마다 다 올라가진 않아요. 공시가 뭐 언제나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재료가 언론에 나오기 이전에 뭔가 신호가 되는 공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저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드리고 있거든요. 저 벤자민의 공시 포착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요. 영상 밑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채널이라는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제가 승인을 해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텔레그램 어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텔레그램 어플을 활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저 벤자민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린다면요.
지금 이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상품 자문 인력으로 등록돼 있어요. 저와 함께하는 참투자 자문과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려면은 이 자격증, 합격증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 그리고 펀드,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자격증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정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텐데 이 8월 14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유튜브 주식 고수다라고 하면 전문 인력 자격 없다면 비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 보시면서 꼭 자격 요건 갖춘 이러한 전문 인력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정보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참투자자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포털 이 파이란 곳이 이제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할 수가 있어요. 참투자자문 조회하시면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들이 있어요. 이게 카카오 채널이거든요. 저는 카카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지금 프로필 사진도 제 거 옛날 채널 프로필 사진 올려놓고 여기에 한 몇 분 들어가 계세요. 711분 들어가 계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여기는 저를 사칭하는 사칭 채널이기 때문에 다 사기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주가 하락,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항상 위기 때 또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과거 주식시장에서 역사적인 부분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위기 때,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그랬었고,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 엄청난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에너지 체크해볼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